수술, 입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철렁하시죠? 하루 종일 힘없이 누워있고 밥도 잘 못 먹고 병원에서 링거 맞는 우리 아이 모습을 좋아할 보호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강아지가 꼭 먼저 보내는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런 신호를 이렇게 남겨요.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원래 가끔 저래. 어떤 보호자님은 강아지가 기침을 많이 하길래 사료 먹다 걸렸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셨대요. 근데 기침이 낫지 않아서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 사상충 감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보호자님이 하신 말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게 정말 후회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강아지는 아파도 말을 못하니까 처음에는 늘 작은 행동 변화로 먼저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강아지가 아플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상 신호,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그 행동들은 대체 뭐가 있을까요? 쓸데없는 이야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물을 유난히 자주 마신다. 평소에 물그릇이 하루 종일 거의 그대로인데 요즘은 집에 들어오면 물그릇이 비어있고 하루에 2번, 3번 채우게 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 보지 말고 이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소변을 더 자주 보는지, 패드가 평소보다 더 젖어 있는지, 밤에 자다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가는지, 예를 들어 물그릇이 빨리 비는 날이 있는데 소변도 같이 많이 보는 날이요. 이러면 목이 말라서만 그런 걸까 말고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물을 더 마시는 날도 있어요. 집이 건조한 날, 더워서 헥헥된 날, 산책을 오래 해서 많이 움직인 날, 사료를 바꾼 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려요. 거창하게 말고 3일 정도만 메모해보세요. 물그릇을 몇 번 채웠는지, 소변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식욕은 어땠는지 이 정도만 적어놔도 나중에 병원에서 상담하실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하루 종일 배를 바닥에 붙이고 엎드린 채로 잘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배를 바닥에 딱 붙이고 엎드려 있고 부르면 움직이긴 하는데 평소보다 느리고 자세도 잘 안 바꾸는 날 있죠? 이건 그냥 피곤한 날도 있어요. 근데 오늘 좀 다르다 싶을 때는 다른 행동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밥을 평소보다 남겼는지, 토를 했는지, 설사를 했는지, 배 쪽으로 손이 가면 피하는지. 여기서 배를 눌러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쓰다듬다가 손이 배 쪽으로 갈 때 아이가 그쪽은 싫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몸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여름에는 바닥이 시원해서 배를 대고 누워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세 하나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 대신 식욕, 배변, 컨디션이 같이 달라졌는지가 힌트가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세 번째는 귀를 계속 긁고 머리를 자주 터는 겁니다. 잘 놀다가 갑자기 멈추고 귀를 긁거나 머리를 탁탁 털 때 있죠. 특히 한쪽만 유독 그러면 그 귀를 살짝만 봐주세요. 냄새가 나는지, 안쪽이 빨개 보이는지, 검은 기지가 평소보다 많아졌는지, 만지려 하면 싫어하는지,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목욕하고 나서 더 긁어요. 비 오는 날 산책하고 오면 더 그래요. 습한 날에 더 심해지는 아이들도 꽤 있더라고요. 가끔은 먼지가 들어가서 잠깐 그럴 수도 있는데 같은 행동이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거나 이틀 사흘 이어지면 그땐 그냥 가려운 건가 보다 귀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 코를 바닥이나 벽에 자꾸 문지르는 겁니다. 코를 바닥에 쓱쓱 문지르는 행동 한두 번은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재채기가 있었는지, 콧물이 나오는지, 코 주변이 빨개졌는지, 코끝에 까짐이 생겼는지, 산책 다녀온 직후에 특히 심했는지. 여기서 포인트는 언제 그러는지예요. 산책하고 오면 갑자기 코를 비빈다. 그러면 바깥에서 뭔가 자극이 됐을 수도 있고요. 집에서도 계속 코를 비빈다. 집안의 냄새나 먼지가 영향을 줄 때도 있어요. 그날 뭐가 달랐는지 생각해보는 게 의외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구석이나 어두운 곳으로 자꾸 숨는다. 소파 밑, 커튼 뒤, 구석. 평소엔 사람 옆에 잘 있던 아이가 요즘은 혼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늘었다면 이럴 때는 원래 조용한 애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평소랑 다르게 갑자기 바뀐 거면 이 4가지만 꼭 같이 봐주세요. 밥을 남기기 시작했는지, 만질 때 예민해졌는지, 낑낑거리는 소리가 있었는지, 산책 가자 했는데 반응이 예전 같지 않은지, 그리고 숨는 이유가 소음 때문이면 주로 같은 자리로 쏙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몸이 불편할 때는 자리 옮기면서 편한 곳 찾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손님이 오거나 공사 소음이 있으면 잠깐 숨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도 없는데 계속 숨는 날이 많으면 그땐 한 번 더 유심히 보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 걷다가 다리를 들거나
깽깽이 발로 뛴다. 산책하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를 들고 있거나 몇 걸음 깡총 뛰듯 걷다가 또 멀쩡해지는 경우 있죠? 이럴 땐 제일 먼저 발부터 보면 좋아요. 발바닥 까진 데가 있는지, 가시 같은 게 박힌 건 아닌지, 발가락 사이가 빨갛거나 젖어 있는지, 발톱이 깨진 건 아닌지, 오늘 산책길이 거칠었는지, 자갈이나 혹시 아스팔트가 있었는지, 발에 특별한 게 없었는데도 이런 게 반복되면 그땐 다리가 좀 불편한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저도 처음엔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까는 괜찮아 보였다가 또 놀다가 다시 다리를 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랬다 보다 오늘 유치원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를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날에 무리해서 뛰게 하기보다는 잠깐 다른 친구랑 분리해서 더 집중해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산책시킬 때는 산책이 꼭 많이 걷는 것이어만 하는 건 아니에요. 쩔뚝거리거나 다리가 아파 보이는 날엔 멀리 오래 걷기보단 바깥 공기만 잠깐 쐬고 들어오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동이 부담스러워 보이면 강아지 유모차로 살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특히 관절이 약한 소형견이나 노령견은 이런 방식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7번째, 잠이 갑자기 많이 들고 불러도 반응이 둔하다. 강아지는 원래 잠이 많은 편이긴 한데요. 원래 잠이 많다랑 요즘 유난히 더 잔다는 보호자들이 느낌으로 딱 아실 거예요. 이럴 때는 잠 말고 이것도 같이 확인해보면 좋아요. 밥을 덜 먹었는지, 좋아하던 장난감에 관심이 없는지, 산책 가자 했을 때 일어나긴 하는지, 간식 소리에 귀가 움직이는지, 숨 쉬는 게 평소보다 가빠 보이는지,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하세요. 깨우면 일어나긴 하는데 움직임이 되게 느려요. 이게 그냥 졸린 건지 몸이 무거운 건지 느낌이 다르거든요. 날씨가 너무 덥거나 전날 많이 뛰었으면 다음날 많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만 그런지 이틀 연속인지 이렇게만 나눠봐도 딱 판단이 서실 거예요. 8번째, 갑자기 한 자세로 멈춰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늘었다. 잘 움직이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멈춰서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늘었다? 혹은 누워있는데 자세를 바꾸기 싫어한다. 이건 그냥 멍 때리는 건가? 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이면 몸이 좀 불편해서 움직임을 아끼는 건가?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아지들도 어딘가 불편하면 움직일 때 그 느낌이 더 커질 수 있어서 그냥 멈춰있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랬던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날 때 한번 멈칫하는지, 앉았다 일어날 때 평소보다 힘들어 보이는지, 소파나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포기하는지, 계단 앞에서 멈칫하는지, 만지면 싫어하는 부위가 있는지, 예를 들어 평소엔 바로 따라오던 아이가 부르면 일어나긴 하는데 몇 초 멈춰 있다가 천천히 움직인다든지, 소파 앞에서 내려오다 머뭇머뭇 거리는 경우요. 반대로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 놀라면 순간적으로 딱 멈춰 있기도 해요. 이런 건 그 소리 지나가면 금방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어떤 보호자님은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지랑 하루에 몇 번 보였는지 가볍게 적어두고 가능하면 그 장면을 짧게 영상으로 남기신다고 해요. 그리고 만졌을 때 싫어하는 부위가 뚜렷하거나 멈춰있는 모습이 이틀 사흘 계속 이어지면 그때는 병원 가서 상담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트라우마나 놀람처럼 이유가 뚜렷하면 괜찮은 경우도 많은데 특별한 이유 없이 가만히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이면 그건 한 번 더 들여다볼 만한 신호가 될 수 있어요. 9번째는 발사탕입니다. 발을 계속 핥거나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핥는 경우 이건 심심해서 그럴 때도 있고 그냥 습관처럼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때는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핥다 보면 피부가 약해지고 그게 또 가려워져서 더 핥게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핥는 행동 자체보다 핥고 있는 피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면 발이 빨개졌는지, 털이 빠졌는지, 진물이 나는지, 발가락 사이가 축축한지, 바닥에 침 자국이 계속 남는지, 이 중에 하나라도 보이면 오늘 좀 많이 핥았구나 이렇게 딱 느낌이 와요. 그리고 언제 심했는지도 은근히 도움이 돼요. 산책 후에만 심한지, 밤에만 심한지, 혼자 있을 때 더 심한지, 특정 계절에만 심한지요. 산책 후에만 심하면 바닥에서 뭔가 자극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밤에만 심하면 낮에 쌓였던 자극이 밤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심하면 심심함이나 불안이 살짝 섞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집에서는 이렇게 해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산책하고 들어오면 발을 가볍게 씻겨주고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말려줘요. 그랬는데도 계속 핥으면
그날은 오늘은 언제 얼마나 핥았는지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아요. 예를 들어 저녁부터 10분 동안 핥고 있다, 이 정도로요. 그리고 만약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진물이 보이면 그땐 더 핥지 않게 잠깐 막아주는 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발사탕을 심심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습관으로만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반복되는지 피부가 달라졌는지 이 두 가지만 좀 보시면 됩니다. 10번째는 식욕입니다. 평소에 간식, 소리만 나도 달려오던 아이가 냄새만 맡고 돌아서거나 먹다가 뱉는 경우 있죠. 이럴 때 저는 입맛이 없나로만 끝내기보단 단순히 이빨이 아픈 건지 속이 불편한 건지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딱딱한 걸 피하면 이빨이 아픈 경우일 수 있고요. 아예 먹는 걸 피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안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 번만 같이 보시면 좋아요. 딱딱한 건 싫어하고 부드러운 건 먹는지, 씹을 때 한쪽으로만 씹는지, 먹다가 고개를 빼는지, 침을 더 흘리는지, 입냄새가 갑자기 강해졌는지, 물은 잘 마시는지. 예를 들어 평소엔 잘 먹던 껌은 뱉는데 캔이나 부드러운 간식은 먹는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사료는 몇 알 먹다가 멈추고 물만 계속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사료를 바꿨거나 간식을 많이 먹었거나 집에 손님이 왔다든지 집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도 잠깐 입맛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오늘은 먹기 싫거나. 그래서 집에서는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오늘부터 갑자기 바뀐 게 있었는지 먼저 떠올려 보고요. 그리고 딱딱한 건 싫어하는지, 한쪽으로만 씹는지 이 두 가지만이라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비슷한 행동이 계속 이어지면 그땐 이빨이 아픈 건지 속이 안 좋은 건지 힌트를 잡아보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10가지 이거면 무조건 큰일이에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보호자분들이 이건 한 번만 더 보자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제가 공부해서 정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일 현실적인 방법은 평소랑 다른 날엔 영상으로 찍어두세요. 물그릇을 오늘 몇 번 채웠는지, 밥을 얼마나 남겼는지, 잠이 늘었는지, 산책하거나 놀 때 쩔뚝거렸는지 이 4가지만 확인해도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우리 애도 이거 했었는데 이런 게 하나라도 떠올랐다면 그건 보호자님이 이미 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이와 행복한 하루 되세요.